2024년 파리올림픽이 그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이자 스포츠의 정점인 이 대회는 많은 기대와 함께 열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논란과 우려들을 안고서 진행되었었는데요. 파리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대회를 지켜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 중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생강의 수질 문제였습니다. 생강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와 수영 마라톤 종목을 위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질 개선에만 7년간 14억 유로 한화로 약 2조 원을 쓰며 수질 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막 2주 전까지의 수질 검사 결과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두세 배 높아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죠. 파리시 당국은 문제없다며 각종 홍보를 펼쳤지만 수질 검사는 모두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8일 일이 터지고 말았죠. 생강의 수질을 자부하던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말 그대로 구정물이 튀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준비 중에 있는 선수들의 훈련을 7월 28일에 계획하고 있었으나 대장균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초과되어 결국 모든 국가의 철인 3종 경기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허탈함과 불안함을 가진 채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은 다시 선수촌으로 발을 돌려야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의 에어컨 미설치 문제 또한 큰 논란이 되었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38도에서 41도까지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선수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에선 선수촌 준공 당시 바람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건축 구조를 설계해서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선수촌의 숙소에서 모든 선수들이 파리의 자연바람으로 열기를 식힐 수 있다고 자부하며 당당하게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죠. 이러한 건축 설계를 신뢰할 수 없었던 몇몇 나라들은 자비를 써서라도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죠. 대한체육회 역시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에어컨을 자비로 설치하겠다고 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죠. 전 세계인의 축제이지만 4년을 준비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겐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찰나의 순간과 무게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는 선수들에게 이런 혹독한 환경은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오로지 탄소 배출 감소를 주장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직위원회는 결국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항의에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2,500여 대의 임시 에어컨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설치를 원하는 국가를 조사하여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2,500여 대의 임시 에어컨을 말 그대로 제공만 한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에어컨을 제공할 테니 설치는 각국 선수단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경제력의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나라들은 자비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은 빈부격차를 느끼며 자신의 나라가 처한 재정적 현실을 한탄하게 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림픽에 임하지 못하는 선수 개인과 해당 선수의 국가는 파리올림픽을 축제가 아닌 아쉬움 가득한 대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해외 SNS에는 선수들이 더위와 싸우는 것도 경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단은 개막식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아나운서는 그들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 팬들과 선수단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은 파리올림픽 불편한 해프닝 톱1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사과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48년 만에 최소 인원의 선수단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에 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한 몫을 차지한 건 바로 코리아 하우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매 올림픽마다 운영해온 대규모 한국문화 홍보 행사인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수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푸드코트입니다. 선수촌의 부실한 식단에 실망한 선수들은 하나둘씩 코리아 하우스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 비빔밥, 김치 등을 맛볼 수 있었죠.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23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에 한국의 비비고에서 준비한 대규모 팝업 푸드코트에는 비비고의 대표 제품인 한국식 만두, 핫도그, 주먹밥, 불고기, 비빔밥, 김치와 같은 음식들을 통해 한국 전통 먹거리 시장을 파리에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재현해 놓았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음식점 앞에는 한국 음식을 사서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도 설치되어 있어 많은 선수들의 줄인 배를 채우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식품 대기업인 CJ가 운영하기에 퀄리티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이죠. 연일 대성황을 이루었던 비비고 시장에서는 선수촌의 음식에 만족하지 못한 선수들이 찾아오다 보니 올림픽을 즐기러 온 팬들과 선수들의 팬미팅 현장이 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코리아 하우스의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선수는 비빔밥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마법의 음식 같다며 극찬했고, 영국의 한 선수는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선수들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K-팝 공연, 한국 전통 문화 체험, 뷰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과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 문화를 즐겼고,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성공적인 외교를 한 셈이죠. 하지만 파리 올림픽은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갈등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된 도핑 논란이 불거졌죠. 중국 선수단은 파리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무려 200회 이상의 도핑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20명씩 각 선수당 5회에서 7회의 검사를 받았죠.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세계 수영 역사에 충격을 전해준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했던 중국 수영 선수 23명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참가했고, 그중 2명은 금메달까지 가져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수영계에서는 이 부분을 바람직한 처사라고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금메달을 딸 것을 두려워하는 세계 수영 연맹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제기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며 우리 한국을 건드렸는데, 한국은 이때까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가장 적게 나타난 나름 깔끔한 이력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도 도핑 테스트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별하지 말라고 한국을 물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BTS 진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과시하고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중국 언론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BTS 진이 성화봉송 주자가 되었고,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중국이 스폰서로 제공한 상당한 금액을 파리가 받기만 하고 모른 척 했다 하며 한국과 중국의 차별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중국이 지나친 경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고 힘을 과시해야 하는 올림픽이라는 잔치에서 자신들이 멸시하는 한국의 BTS 진이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고, 프랑스의 한 리포터와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도 리포터가 한국어를 쓰며 진과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논란거리와 잡음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경기에만 집중하며 각종 논란을 이겨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런 모든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개막 이후부터 이어지는 메달 행진은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양궁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최강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올림픽 양궁 역사상 최초의 5종목 전체를 석권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큰 기쁨을 전해주었죠. 사격에서도 올림픽 최고 성적을 달성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금메달 목표치 초기 달성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죠. 태권도에서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4명이 출전하여 이 정도 성적을 거둔 것은 정말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스포츠라 여겨지던 펜싱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펜싱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배드민턴에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리나라에 금메달 1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밖에 금메달 획득은 못했지만 수영, 유도, 탁구, 권투, 근대 5종, 역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어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경기 결과에 승복하며 상대 선수를 인정해주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모습에 세계는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의 스포츠맨십을 칭찬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은 굳건히 싸워 최선의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공감하시고 올림픽 기간 동안 수고한 한국 대표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담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인들의 힘을 알리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